따지면은 네 번째 정도였죠. 그러니까 수원, 성남, 고양 다음에 부천이었는데 작년 언젠가부터 5위가 됐어요. 용인이 이렇게 우리 시보다 시세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됐는데 31등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출산율. 31개 경기도의 여러 도시 중에 출산율이 꼴등입니다. 부천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워낙 출산율이 낮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유독 왜 우리 부천이 가장 애를 안 낳는 도시가 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기 울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도시가 아무리 문화도시고 발전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는 개념이냐. 행복한 시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안 낳나 하는 게 당연히 드는 의문이겠죠. 이게 그저 하위권도 아니고 31개 경기도 도시 중에 꼴등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시장으로서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부천이 이 상황에서 문화도시다, 살기 좋습니다, 행복한 도시입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출산율이 꼴등인 동네가 그렇습니까? 라는 반문이 나왔을 때 참 대답이 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93은 뭐냐? 서운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서운산업단지로 이전하겠다라고 신청한 오퍼를 낸, 구체적으로 액션을 한, 그러니까 신청서를 써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접수한 부천의 기업이 93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천을 뜨겠다.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마음만 먹고 있는 기업까지 따지면 더 많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나선 데가 93개 작년에.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93개 기업이 부천시 기업 개수로는 한 9,000개가 된다고 하지만 알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우량 기업, 어느 정도 사세가 확장돼서 추가적인 설비 투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부천에서는 공장을 확장할 수가 없고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 속에서 서둘러서 부천을 떠야 되는, 이런 액만큼 잘 나가는 기업이 그 중에서 한 100여 개가 인천으로 가겠다라고 시도를 했고, 그 중에 18개가 이전이 확정됐고 대기 상태로 접수해놓고 서운 산업단지 2단계가 확정될 때 다시 당첨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웬만큼 잘 나간다라는 기업은 기회만 되면 부천을 뜨려고 하는 데들이 많다. 특히 고용을 많이 갖고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이런 데들. 이건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알짜 기업들이 부천을 뜰 때 왜 애를 안 낳습니까? 물어보면 첫째로 꼽는 게 직장이 불안정해서 좋은 일자리에 자기가 진입할 때 애를 낳겠다라는 게, 그건 뭐 부모로서의 책임감이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꼽는 게 주거 여건이 좀 안정됐을 때. 지금처럼 이 전세란에 이렇게 거둥대면서 애를 낳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꼽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경제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속에 내가 안착이 됐을 때 애도 낳고 하는 거지, 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산율의 확대는 아무리 애 낳으면은 둘째 낳으면 1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100만 원 보고 애 낳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직장이 안정돼야 된다. 그런데 진짜 좋은 직장들이 100여 개는 부천을 뜨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기도 꼴등 수준이면은 거의 대한민국 최하위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좋은 직장이 없는 부천에서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애를 구체적으로 낳을 수 있는 동기부여는 더 난망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31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단계라도 올라가려면 부천을 뜨려고 하는 93개의 우량 기업에 대해서 부천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고 해법의 단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저하고 같이 되게 좀 비슷한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완벽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늦을 때가 또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또 시작이 반인 만큼 우리 부천이 잘 나갔던 때의 추억에만 젖을 게 아니고 앞으로 정말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조창간담회에서 몇 가지 생각의 실마리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정이 문화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경제를 우선하고 일자리를 먼저 챙기는 부천 시정의 화두를 정할 것이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는 위기감은 우리 부천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우리가 예견되어 왔던 저금리 시대의 종언, 그러면 이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거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계부채의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담보대출로 이루어진 가계대출에 의한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급속히 무너지는 도미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되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1%만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그 충격의 여파는 경제 여건이 취약할수록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수출이 위축되죠. 그러면 우리 부천의 경제 구조상 수출과 연관되어 있는 제조, 하청, 연관 이것들이 여러 업종의 포트폴리오가 돼 있지 않고 대개 단일 거래선으로 사업 구조가 짜 있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 하더라도 원청 기업의 그 수출선 제약에 따라서 저쪽에서 감기 걸리면 우리는 정말 입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의 피해 강도의 그 증가가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이 가속화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운 기업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조금 우량한 기업은 부천을 빠져나가야 되는 이런 여건을 우리가 이 두 개 다 커버해야 되는 것이 경제에서 좀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경운세기하고 서운캅셀, 정말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도기업 두 개만 예를 들어도 저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천에 애를 알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종사자 2,000명이 부천을 뜬 겁니다. 신한일 전기는 간신히 막았지만 우리 박정현 의장님 회사인데 신한일 전기는 간신히 막았지만 이전을 우리가 여러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그 외에 여러 100여 개의 정말 이 구체적인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들에 빨리 우리가 공간 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연쇄적인 이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없을 것이다. 판교 같은 데를 여기 한 20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새롭게 정말 대한민국의 이 인류 밴드 기업들을 한 1,100개 정도를 집약화시켰습니다. 물론 이건 성남시가 한 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토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랬더니 여기서 만들어진 고용이 제조 이런 회사에 7만 명, 음식업 등 그 관련된 서비스업 중에 3만 명, 그래서 저 20만 평의 1,100개 기업을 가지고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성남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확인되는 건 정확히 아니지만 한 1년에 500억에서 700억의 세입이 신규로 성남시에 창출이 됐죠. 우리 부천이 1조 4천억, 5천억의 예산을 씁니다만 가용 예산이라고 표현하는 좀 시장이 새로운 정책 구상에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들어가는 가용 예산, 그게 제가 2010년에 시장 당선됐을 때 한 200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로운 정책에 시장이 공약한 걸 쓸 수가 있었어요. 어느 한 2해 지나니까 0이 됐습니다. 가용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무상급식하고 버텨나갔냐?
근근히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마른 수건 쥐어짜고 이 자산 매각에 따른 일시 차익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버텨나갔던 거죠. 근데 하여튼 안 된다.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도 판교 20만 평 가지고 저 정도의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도 가능하다. 부천이 사람은 많고 땅은 좁고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다 그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빅이라고, B는 부천을 말하는 거고 BIC, 빅의 이것은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약자로 비빅 이렇게 합니다. 이 비빅이 기업 집적화 단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1, 2, 3 그래가지고 이런 기업 집적화 단지 세 군데를 우리가 이 기업 유치의 지렛대로 활용하자. 여기 기업 유치라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갈아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천 내에 기존의 내동, 춘희동, 삼정동, 도당동에 있는 공장 중에 옮겨 타는 거죠, 이쪽으로. 우리가 구도심 살다가 상동, 신도시로 갈아타는 것처럼 이런 부천 지역 내의 기업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동 영상단지 내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바이오 의생명공학과 기존의 영상문화 콘텐츠 기업 위주로 집적화시키면은 상당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춘희동 종합운동장 역 주변에 그 여월 농업공원 쪽과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주차장 부지와 야구장 부지까지 합해서 개발하게 되면은 여기다 상당한 기업 집적화 영역이 생깁니다. 여기는 우리가 아까 그 상동 영상단지는 가톨릭대를 매개로 하는 바이오 의생명 집적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는 사물인터넷 IoT 센서 관련된 업종들을 집약시킬 수가 있고 기존의 도담동에 있는 전용연구원을 매개로 해가지고 이쪽에 새로운 컨셉의 빛융합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조명 관련된 업종들의 집적화 단지로서 R&D 연구기관과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또 국토부의 도심 재생 산업 단지로 선정이 돼서 국토부가 250억, 부천시가 250억, 그래서 500억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정동, 대장동에 100만 평의 절대농지가 있는데 이 부분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우리 부천시가 68만 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교가 20만 평으로 그런 기회를 일궈냈다고 하면은 최소한 우리는 여기에 60만 평의 판교의 3배 되는 뭔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 환경적 우려까지 같이 감안해 가지고 우리 미래의 성장 동력 단지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이 용역이 구체화되면은 올해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주제를 잘 관리해서 신속하게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이제 영상단지의 문화 콘텐츠 산업과 바이오 의생명 관련된 산업, 주니 허브렉스의 조명 빛융합, 사물인터넷 IoT 관련된 센서 직접화 단지, 여기는 아직 백지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과정을 통해서 뭔가 수도권 동쪽의 판교처럼 수도권 서쪽의 부천, 여기에 국가적으로 어떤 직접화 단지가 자리 잡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높이고 대한민국의 큰 이쪽의 판교하고 같이 쌍끌이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가에 따라서 국가산단의 이 설득력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기업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뭔가 특색이 분명하고 그 특색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확인되는
그런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빅 1, 2, 3를 세 개를 대략 이렇게 거칠게 추산을 해보면 한 기업 2,000개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직접 고용이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목표를 잡고 우리가 경제우선 정책의 현실화를 이뤄내보자 하는 것입니다. 영상단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비빅1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라색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외곽고속도로죠. 이쪽이 부평입니다. 여기가 기존에 있는 만화영상진흥원입니다. 신세계가 쇼핑단지를 지난 12월 31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신세계가 하려고 했던 그 하남의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 계획에 의하면 요 노란색 땅까지를 신세계가 쇼핑단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나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대형 유통 할인 매장 이마트는 빼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노란색 땅을 배제하고 파란색 땅에 신세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조금 옛날 버전으로 하면은 부산의 센텀시티에 있는 문화세계 백화점, 조금 최근 버전으로 하면 동대구역에 지난달에 오픈한 문화 컨셉을 기초로 하는 대형 백화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근사치에 가까운 모델은 동대구역에 오픈한 신세계 쇼핑몰입니다. 그런 게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고, 요 나머지는 우리가 땅은 조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쇼핑단지의 추가적 확장이나 아니면 만화 영상 쪽의 추가적 확장을 대비해서 갖고 있는 땅으로. 여기는 웹툰 융합센터인데 지난 12월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억 원의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만화 웹툰과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집적지로 기업들을 모아날까 겁니다. 작년에 우리 부천하고 한국 애니메이션 협회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애니메이션 협회가 부천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전후방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업체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 300개 업체를 차근차근히 부천으로 다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암 DMC에 못 들어가고 파주 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영화 제작사들을 차근차근 부천으로 다 끌어모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제하고 만화축제하고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하는 게 구체적인 기업 연관 효과를 이 상동에서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요 보라색 부분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이오 의생명공학 관련된 업종과 문화 콘텐츠 관련된 업종을 여기다가 집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지난 연말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신세계와 만화 웹툰 글로벌 센터와 LH가 진행하는 비빅 이 세 가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그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에게 분양할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자사 보유분으로 해서 스스로 사업체 본사를 짓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할 거고, 이 아이스월드가 2020년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 부지는 아이스월드와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에 개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2단계 밑그림을 이제 그려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